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아이오닉 9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에서 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간적인 이점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 스페이스의 혁명을 처음부터 부르짖었어요. 아이오닉 9은 아이오닉 7 컨셉트에서 출발을 했다가 EV9이 나오면서 9라는 숫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7 하면은 좀 EV9보다는 아래 모델 같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올려서 아이오닉 9으로 출시가 됐고요. 전장은 5.06m, 휠베이스가 3.13m입니다. 휠베이스가 전장 대비 아주 잘 빠졌죠. 이런 싹수야 뭐 아이오닉 5서부터 우리가 봐왔던 거니까요. 4.63m 정도의 3m가 빠지는 CUV가 최초였죠.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스페이스의 혁명이라고 하면 제가 3년 전서부터 이야기하던 4년 전부터군요. 2021년서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동수단에서 이제 성능적인 경쟁은 정점에 다다랐고, 그리고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출력에 있어서의 충격을 소비자들이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하이퍼유카에서나 보던 1000마력이라는 숫자를 이젠 중국 업체에서도 볼 수 있게 됐고요. 2.2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를 서킷에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아이오닉 5N 같은 차가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회생제동과 또 전기전자 제어로 2.2톤이나 되는 차로 극한의 스포츠를 선보이고, 파익스 힐 클라임 같은 내연차, 그것도 경량화해서 개조하지 않은 차들은 정말 완주하기도 쉽지 않은 코스를 2.2톤이나 되는, 물론 약간 경량화를 시키고 좀 개조를 했습니다만 브레이크 그대로 바꾸지 않고 들어가서 준수한 기록을 냈다라는 건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보여줄 건 없다는 거와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업체들이 더 이상 전기차를 통해서 무슨 혁명을 보여줄 것이냐, 이제는 배터리 경량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효율, 적은 용량의 배터리로 더 길게 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제2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용도의 확장. 셀룰러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서, 과거 셀룰러폰, 또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많이 써봤자 1시간도 안 썼어요. 요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스마트폰 되니까 어떻습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코 박고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용도가 많아졌어요. 단순히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소스, 금융, 게임, 뭐 용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스마트폰에 많이 사람들이 의지를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의 혁명이 미래 모빌리티에는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왜? 24시간 동안 이동은 딱 2시간밖에 안 합니다. 평균 2시간이에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평균 시간을 딱 계산해 보면 전체 하루의 12분의 1밖에 자동차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거죠. 방치라기보다는 보관이겠네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도 그 엄청나게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자동차가 제2의 주거 공간이 되어야 된다. 주거 공간이라 해서 지처럼 밥 먹고 샤워하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동수단이지만 이 공간적인 이점을 주거 유닛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마치 스마트폰 그 작은 화면으로 큰 사이즈의 TV를 두고 그걸 통해서 동영상을 본단 말이야 라고 했지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넓은 집 놔두고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뭘 한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거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 환경만 제공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업무를 보고 또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하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환경만 조성이 된다 그러면, 집처럼은 아니지만 그 준하게 하나의 유닛으로서 그 공간적인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이게 스마트폰화 되면서 용도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주거혁명이 일어난다. 이동수단의 스페이스의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그 점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 자동차가 멈춰있는 22시간 동안에도 자동차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는 더 지금보다 필수 불가결하면서 자동차에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용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때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면서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PV5도 그 일환이었죠. 이지 스왑, 다이나믹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공간의 혁명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아주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자동차를 유닛화해서 스마트폰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목표,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방향성입니까? 자율주행이 파괴적이긴 하겠지만 자율주행도 역시 자동차 이동 시간 24시간에서 딱 2시간 정도에 해당되는 그 시간 동안만 사람들의 운전의 그런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이동수단에 사용하는 그런 시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데이터 그리고 시간은 곧 돈입니다.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점유하고 뺏어 오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튜브가 왜 이렇게 응합니까? 매일 스마트폰 켜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뺏어가고 그걸 통해서 광고를 하던 유통을 하던 자본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24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동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하루에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운행을 해야 되는 상용차, 운송수단, 물류 이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대중교통. 여기에서는 혁명을 이룰 수 있고 사람들의 생활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하루에 2시간 남짓 운행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율주행이 얼마만큼 파괴적일까는 봐야 됩니다. 물론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고 또 사람들의 인식 전환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돼야 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스페이스 혁명이라는 건 자동차가 일단 거주 공간으로서만 적합하면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이 되고 혁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기존의 이동수단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내연차는 여름과 겨울은 거주하기가 힘들어요. 공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 문제가 이렇게 민감한데 공회전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했다가는 뭐 쫓겨나고요. 그리고 공원이나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도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마치 아무 곳에나 흡연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동차 공회전도 그 배기가스를 통해서 엄청난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연차는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아예 이동수단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주성에는 크게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멈춰있는 시간 동안 자동차에서 뭘 한다라는 건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뭐 업무를 본다? 노트북 거치게 하거나 뭐 패드를 자유롭게 이렇게 좀 놓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독서를 하기에도 쉽지 않죠. 음악을 듣는 정도, 한 30분에서 2시간 그 정도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좀 휴식을 취한다? 뭐 요 정도만 가능한 정도인데 굳이 자동차에 내려와가지고 봄, 가을 정도면 모를까 여름, 겨울 공회전도 못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막 푹푹 찌거나 춥거나 이런 걸 감수하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기차는 공간은 넓지 않지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장에서 최대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도 5.2m 정도 전장이 되는 그런 SUV에서 만끽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런 SUV보다 더 여유로운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조가 자유로우니까 시동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전원만 집어넣으면 배터리에서 잔량이 남아있는 한 히터, 에어컨디셔너 얼마든지 이걸 통해서 쾌적하게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안에서 오래 머물러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의 그런 환경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를 자동차에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가 거주 공간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처럼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이런 식의 거주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장시간 업무를 보던, 또 장시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던, 또 장시간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던, 아니면 장시간 휴식을 취하던 불편이 없는 구조를 구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오닉 9 이 차에 하루를 제가 한번 휴식을 취하면서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결과 공간적인 이점은 정말 잘 빠져 있고 쾌적하고, 또 시동이라는 개념 없으니 뭐 전기차의 장점 극대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 안에서 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또 잠을 자거나 업무를 보거나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스페이스의 혁명을 추구하려면 기존의 자동차의 설계 방식, 그리고 또 정지해 있는 그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지금 아이오닉 9 이 공간에서 1열 시트를 앞쪽으로 최대한 밀고 2열 시트를 뒤쪽으로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를 꼬아도 정말 쾌적하게 리무진을 타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릴렉스 컴포트 시트 위치로 해서 2열을 원터치로 편안하게 이런 포지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이동하면서 2열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엔 좋은데, 이 상황에서 잠을 잔다? 한 2시간 정도 낮잠을 즐기는 정도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룻밤을 이 안에서 잔다고 하면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시트가 완전히 펴지질 않아요. 이 상태가 지금 제일 많이 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래 잠을 자게 되면 불편합니다. 몸이 막 이것저것 쑤셔요. 그러니까 장시간 휴식 공간을 위한 용도로도 좀 애매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그런 억지가 어딨냐. 자동차에서 왜 잠을 자? 잠은 집에서 자야지. 자동차가 무슨 숙박용이야? 이동수단이잖아. 과거의 이동수단에서 판을 바꿔서 모빌리티의 혁명을 이루려면 자동차의 용도 확장을 이끌어내야 되고, 자동차의 용도 확장을 이끌어낸다는 게 뭐예요? 업무를 보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기 적합한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는 시간에서도 자동차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가도록, 사람들을 거기에서 거주해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붙잡아두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런 거 상상했겠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큰 50인치, 60인치, 70인치 이런 TV 놓고서 그 코딱지만한 화면을 누가 보냐고 손가락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좁은 공간에서 누가 잠을 자냐? 이 좁은 공간에서 누가 여기에서 휴식을 하냐? 하지만 자동차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한물 넘어 잠을 자더라도 하룻밤 정도는 잘 수 있는 그런 유닛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갔을 때, 소비자들은 과연 그것이 구현이 되어 있는 자동차와 구현이 되지 않는 자동차 둘 중에서 어느 쪽의 매력을 느끼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쓰더라도, 그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내 차는 2열 시트에 누워서 편안하게 하룻밤 정도 자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쾌적하고, 차박을 하더라도 몸이 막 쑤시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 없이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자동차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포츠카 200km, 300km 나는 자동차 왜 구입합니까? 300km 막 내달릴 곳이 있어서 구입하나요? 그 성능을 안 쓰더라도 1000마력 모델 스플레드 전기차인데 엄청난 아이오닉 5 엔드 650마력인데 그런 거 왜 사람들이 보유하면 좋아합니까? 늘 써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차별화되니까. 안 쓰더라도 야, 내 전기차, 내 자동차는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치를 느끼는 건데, 주거 공간의 혁명이 일어나서 잠은 집에서 자더라도
야, 내 차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설사 이렇게 차박을 하더라도 너무나 편해. 몸이 결리는 데가 없어. 너무 이거는 대단한 정말 스페이스의 혁명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를 보거나 디지털 소스를 즐기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심지어 뭐 놀러 가서 잘 데 없으면 여기서 잠을 자도 정말 편해. 이렇게 가치를 느끼는 자동차, 어느 걸 매력을 느끼고 구입할 것인지, 소비자들의 지갑이 어느 차에 열릴 것인지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 9을 제가 어제 저녁에 이용해 본 결과 이거는 공간적인 활용은 잘 돼 있는데 기존의 내연차 이동수단의 가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동차와 비교를 해볼 때 정말 야, 이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주는 자동차구나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물론 뭐 아직까지는 자동차가 이동수단에서 큰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흠을 잡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 이동수단으로서 이렇게 공간 잘 빠져 있고 이렇게 편안한 승차감에 한 두어 시간이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데다가 바디케어 이런 옵션을 통해서 안마의자, 아주 이렇게 뭐 대단한 가정용 안마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맛을 낼 수 있을 이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SUV인데 뒤에 3열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리무진처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하는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으나 이게 판을 바꿀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말했던 스페이스의 혁명은 사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 원하는 거냐? 스페이스의 혁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구성하기 위해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거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성이지 절대 정답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래 거주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구비가 돼야 됩니다.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 좋은데, 그리고 또 문도 앞뒤로 열리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변환 테이블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노트북이나 패드 또 개인의 업무 장비들을 올려놓고 장시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앞쪽에 등받이에서 빠지는 테이블은 위치 제한도 있거니와 이렇게 되면은 의자 간격을 좁혀야 되니까 불편이 커요. 결국은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측면 쪽에 가변 테이블이 나와서 테이블을 통해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트가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시면 원터치로 릴렉스 컴포트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눕혀지는 각도가 이게 다예요. 이 상태에서는 잠을 한 3-4시간 정도 자잖아요. 허리에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오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너무 불편해서 깼는데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눌리니까 좀 더 눕혀줘야 됩니다. 그런데 3열 시트가 있으니까 좀 더 눕힐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3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리클라이닝을 더 주려면, 등받이를 더 눕히려면 시트가 전체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 20cm 정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리프팅이 된 상태에서 등받이를 눕히게 되면 지금보다 한 20도 정도는 더 눕힐 수 있죠. 그러면 굳이 평탄화를 만들고 패드를 깔고 이런 번잡스러운 작업 없이도 자동차에 와서 정말 피곤한데 뭐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자동차에서 잠시 눈 좀 붙이자, 공조해 놓고서 자동차에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물론 내연차나 현재 구조에서도 어떻게 잠을 자면 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개운치가 않고 몸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이거 자주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차박 이용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평탄화해서 이렇게 대충 잘 꾸며놓고 하게 되면 그 과정도 정말 불편하거니와 또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상당히 찌뿌둥하고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바디케어 옵션이라 해서 80만 원을 주면
2열 시트, 독립 시트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옵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또 괜찮아요. 보시면은 진동 3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두드리는 요추 안마 부분은 이게 5단계까지 지원이 됩니다. 5단계로 두드리면요 거의 안마의자 한 4, 50만 원 정도 되는 간이 안마의자 정도의 압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또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165도 정도 각도만 만들어져서 눕혀주고 이 안마 기능을 통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몸이 개운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거나 여의치 않거나 이럴 때는 자동차에서 하룻밤 정도는 진짜 불편 없이 잠을 청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자동차를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리클라이닝 각도도 애매하고 또 이 상태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비효율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를 무슨 숙박기구처럼 잠을 자는 그런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젯 같은 건데 용도의 확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높이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런 예기치 않고 기대치 않은 부분에서 느끼는 상품성에 대한 매력이 배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환경적인 요소,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 다양하게 이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 간의 상품성의 간극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값이라면 이런 차를 소비자들은 관심을 갖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거 써보니까 야, 이런 용도로 해서 잠자기가 정말 편하다. 꼭 거기에서 잠을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할 때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는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매력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걸 굳이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내 차는 그러한 편리한 기능과 또 다양한 용도의 확장을 제공하는 포텐셜이 높은 차이라는 생각으로 만족도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 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9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완성되다만 느낌인 거고 여기에서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된다. 지금 EGMP가 나온 지가 이제 3년 반이 넘었어요.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2세대 전기차를 통해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만들고 시장에서 새로운 키워드를 기반으로 퍼스트 무버로서 소비자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동수단으로의 혁명은 하루에 2시간 정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체감되지 않아요. 자율주행이 그래서 물류시장이나 상용차 시장에서는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개인 운전자를 기반으로 한 일반 소비자에서는 엄청난 혁명으로 다가오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법률적인 문제, 또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 또 사회적인 합의, 또 사람들의 인식 문제, 이런 것들 해결돼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그것보다 거주 공간으로서 자동차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자동차의 형태를 바꾸면서 용도 확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면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꾀할 것인가, 이게 모빌리티 혁명에서 가장 현실적인 그런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놓고 볼 때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불편함과 불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제 차세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모빌리티로서의 가치를 놓고 보면 이 넓게 빠진 실내 공간이 충분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이제 앞으로 새로운 모델들을 기획하고 이렇게 또 5m 넘고 실내 공간 활용도가 정말 잘 빠진 이런 전기차를 기획하시는 엔지니어분들, 상품 기획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려하셔서 방향을 좀 잡아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가 하루 아이오닉 9에서 어제 시간을 보내본 결과 스페이스의 혁명, 제2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 아이오닉 9은 어설프다. 예, 좀 더 고려돼야 될 상황, 그리고 또 많은 아이디어들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판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